최근 영화관에서 개봉되는 블록버스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극장을 찾는 관객의 수가 현저히 줄어든 이 시점에서도 미국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 블록버스터들의 개봉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욱 특이한 점은 미국에서 최초 개봉을 하지 않고 모든 감독, 배우, 스태프들이 한국에서 최초 개봉을 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최초 개봉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헐리우드. 그들의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준 오늘의 주인공의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에밀리 테일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헐리우드의 한 영화 제작 배급사에서 프로덕션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회사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다루는 곳이에요. 제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일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시절 캠퍼스 영화제에서 제가 참여한 단편 영화가 대상을 받으면서 작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저희들의 영화를 심사했던 영화 제작사의 관계자와 애프터 파티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저를 좋게 봐주셨죠. 그리고 자신이 아는 영화사에 추천서를 써줄 테니 본격적인 실물을 보며 성장한다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저는 세상을 향한 첫발을 내딛었죠. 물론 그 당시 입사한 제작사는 지금 제가 다니는 대형 제작사는 아니었어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영화 제작사였지만 저는 그곳에서 영화 제작의 기본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장에 나가서 제작부의 각종 허드렛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스태프들을 도우며 세트의 페인트 작업, 장비를 나르는 일 등 단순한 일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기회가 오면 잡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트에서 필요한 소품 리스트를 직접 관리하고 촬영 스케줄의 허점을 보완하며 자연스럽게 팀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팀에서는 저를 인정해 주었고 제 직급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작부와 기획부를 넘나들며 실무를 배우며 성장하고 있던 어느 날 총괄 디렉터님께서 에밀리, 너처럼 열정 넘치는 사람이 더 큰 회사에서 경험을 쌓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제게 지금 회사로의 추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디렉터님의 말씀만으로도 감격했어요. 그 당시 제 위치는 많이 올라가 있었고 제가 빠지게 된다면 빈자리를 채울 동료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디렉터님에게 제 사정을 말씀드려도 디렉터님은 완고하셨어요. 에밀리, 나 하나 잘 되자고 널 붙잡아 둘 수는 없어. 너는 충분히 한 단계 올라갈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우리는 영화인이고 영화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발전에 더 치중해야 해. 더 높게 올라가서 우리 헐리우드의 명예를 더 높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난 널 응원해. 저는 디렉터님의 말씀에 감사함을 느끼고 감동했어요. 저는 디렉터님의 추천서가 헛되지 않게 수많은 준비를 했고 몇 번의 인터뷰를 거쳐 지금의 회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발을 들였을 때는 너무 긴장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워낙 큰 규모의 제작사이고 제가 동경하던 감독들과 배우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여태껏 밟아온 제 목표에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 위해 최선을 다했고 드디어 한 영화의 제작 기획의 책임을 맡는 프로덕션 매니저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프로덕션 매니저라는 역할은 단순히 촬영장을 조율하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예산을 관리하고 감독 및 배우들과 소통하며 전체 제작 일정을 조율하는 등 영화 제작의 모든 중심에 있는 역할이죠. 물론 이런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냉혹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견디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늘 생각했던 건 하나였어요. 영화가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을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좋다. 그 마음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어릴 적 비디오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몇 번이고 돌려보며 영화 속 세계에 빠져들었던 제가 이제는 스스로 그 세계를 만들어내는 위치에 있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봤던 타이타닉과 같은 블록버스터를 다루는 제작사에 몸담고 있다는 것에
큰 희열을 느끼죠. 지금도 제가 맡은 블록버스터들이 스크린에 걸려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보낼 때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런 제가 최근 인생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인해서 제 인생과 관점이 모조리 바뀌게 되었고 헐리우드 영화판에서 최고의 프로덕션 매니저가 되기 위한 제 아이덴티티가 더욱 명확하게 구축되는 계기가 되었죠.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영화 같은 제 인생의 영화의 한 장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년 전 저희 회사에서는 역대급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이 작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과 배우들 그리고 실력 있는 연출진들이 합심해서 만드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감독님과 스텝진 그리고 제작 및 기획 크루가 프리프로덕션을 진행할 때 저 역시 프로덕션 매니저로서 제작의 전반적인 흐름을 관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예술 작품을 넘어 회사 차원에서도 꼭 흥행해야만 하는 중요한 작품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영화계는 크게 흔들렸어요. 영화관을 찾는 관객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심지어 개봉을 연기하며 이후에 진행해야 될 영화 제작의 차질까지 발생했죠. 영화를 개봉하고 판매 수익을 실현시켜야 그 수익을 재투자하여 영화를 제작하는 선순환이 막히게 되며 영화계는 그야말로 힘든 나날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사그러질 때쯤 유명한 해외 투자사들의 영혼을 끌어모은 투자금과 영화계의 내로라 하는 배우들과 키스텝과 크루, 수많은 단역과 엑스트라들까지 포함된 대형 프로젝트였고 저희 회사 역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며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성공 여부에 따라 회사의 다음 5년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영화의 기획부터 마케팅, 홍보 전략까지 한치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는 심정으로 임했어요. 그날도 우리는 영화의 흥행 방향성을 두고 회의를 진행 중이었어요. 제작 일정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홍보와 마케팅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개봉 국가들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중이었는데 원래 우리의 계획은 전통적으로 대형 영화가 시작되는 미국, 유럽, 중국 순으로 개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독님께서 저희 팀에게 식사 자리를 제안하셨어요. 저와 팀원들은 평소에도 감독님이나 배우들과 식사 자리를 갖다 보니 여느 때와 같이 식사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랐어요. 감독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요 연출진과 저희 팀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던 중 감독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에밀리, 일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감독님. 감독님의 비전을 잘 반영하기 위해 팀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감독님의 입에선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럼 개봉 순서에 대해서도 논의해 봤겠죠? 저는 이 영화의 최초 개봉 국가를 한국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 순간 식탁 분위기가 잠시 얼어붙었어요. 원래 계획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세계 영화 시장 점유율 6위에 불과했고 최초 개봉 국가로 선택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한국이요? 저는 당황한 표정을 숨기며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감독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약간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한국이 영화 시장 점유율 6위인 건 알고 있을 텐데요. 저는 말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영화 시장의 점유율이 미국과 중국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과 중국을 최초 개봉국으로 진행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감독님은 웃으며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말한 영화 시장 점유율이 높은 나라들의 인구수 대비 순위는 체크해봤나요? 그 말에 저와 동료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다른 상위권 국가들에 비해 인구수가 훨씬 적었으니까요. 감독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영화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있다는 건 그만큼 영화를 즐기는 관객이 많다는 거겠죠. 그만큼 한국의 문화 콘텐츠 소비력은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입니다. 당신도 넷플릭스를 보죠? 넷플릭스 시리즈 순위 중에
10위권 안에 드는 한국의 컨텐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의 오징어 게임, 신과 함께, 무빙 등을 시청했던 시청자였고 한국만의 개성 있는 컨텐츠에 호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감독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 이전 작품 중에도 한국에서 먼저 흥행한 영화가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선전했던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한국 관객은 단순히 영화를 보는데 그치지 않고 작품에 대해 논하고 열광하죠. 영화를 보고 작품에 대해 논하는 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된 나라는 한국뿐일 겁니다. 한국인들은 여타 국가들보다 감성적이고 섬세해요. 한국에서의 평점이 높을수록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이 작품도 한국에서 첫 선을 보인다면 다른 시장에서도 흥행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거예요. 감독님의 말씀은 날카로웠지만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을 최초 개봉국가로 선택하는 건 기존 계획을 뒤집는 일이었고 저희 팀은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감독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저희 팀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식사 자리를 마무리했죠. 그날 밤 회사로 복귀한 뒤 팀원들과 함께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시장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한국 최초 개봉 제안은 기존의 계획을 뒤엎는 큰 변화였기에 모든 팀원이 함께 이 문제를 분석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복잡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이 들었죠. 좋아요. 모두 집중해주세요. 제가 입을 열며 말했습니다. 감독님이 한국을 최초 개봉국가로 제안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듯이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에요. 우리 영화의 마케팅과 개봉 전략 전반을 재조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유가 분명해야겠죠. 그래서 우선 한국 영화 시장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봅시다. 팀원들은 알겠다고 말하고 각자 맡은 부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팀원들은 밤낮 없이 자신이 맡은 주제에 대해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피곤한 눈을 비벼가며 각자 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번 회의에서 모든 것을 공유할 준비를 마쳤죠. 드디어 팀원들이 모여 발표를 시작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각자 준비한 내용을 공유하고 한국을 최초 개봉국가로 선정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분석을 듣고 나면 감독님께 구체적인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준비되셨죠? 먼저 애슐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애슐리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항상 정확한 통계와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팀원이었죠. 한국 관객들의 영화에 대한 열정은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 관객 1명당 평균 4.37편의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에요. 반면 미국은 3.8편, 프랑스는 3.1편, 일본은 1.2편에 불과했죠. 한국이 인구가 5천만 명에 불과한데도 세계 영화 시장 점유율 6위를 차지한 건 이런 관람 빈도 덕분입니다. 또한 한국 관객은 영화에 대한 피드백을 소셜미디어나 리뷰 플랫폼에 공유하는 데 매우 적극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관람을 넘어 영화가 어떻게 수용되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하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발표를 경청했습니다. 다음은 제이크가 나섰습니다. 제이크는 항상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를 분석하는데 능한 팀원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조사한 부분은 한국 시장이 어떻게 할리우드 영화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되어 왔는지입니다. 잠깐 여기서 테스트베드라는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스트베드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콘텐츠를 실제 환경에서 시험해보는 공간이나 대상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 시장이 할리우드 영화의 전 세계 개봉 전의 성공 가능성을 테스트해보는데 최적화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죠. 제이크는 자료 화면을 띄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개봉한 영화 펄프 픽션은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봉했습니다. 당시 한국 관객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미국 본토에서의 흥행 전략이 조정됐죠. 이후에도 여러 작품들이 한국에서 먼저 개봉하면서 초기 반응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세운 사례가 많습니다. 제이크의 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독님의 직감이 단순한 감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최근 사례를 보면 아바타2와 같은 대작들도 한국에서 먼저 개봉하며 반응을 살핀 후 글로벌 개봉을 진행했어요. 한국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면 다른 국가에서도 흥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할리우드 제작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이크는 자신 있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테스트베드로서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시장 규모 때문만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소비 성향, 빠른 입소문, 꼼꼼한 리뷰와 평가를 통해 영화가 어떤 반응을 얻을지 미리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발표를 경청했습니다. 리사는 글로벌 영화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팀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시장을 중국과 일본과 비교하며 한국의 강점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시장 규모는 크지만 정부의 규제와 폐쇄성 때문에 할리우드 영화가 제대로 개봉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일본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일본은 극장 환경이 간랍하고 수화되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흥행 흐름과 동떨어져 있어요. 개봉이 느리거나 시장 자체가 폐쇄적이죠. 반면 한국은 세계 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빠르게 새로운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민감하며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수용하는 관객층이 있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라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감독님의 의견을 중심으로 과거의 성공 사례를 연결지어 설명했습니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성공한 영화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낸 사례가 많습니다.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한국에서 먼저 개봉한 뒤 세계적으로 흥행한 사례가 대표적이죠. 감독님은 이러한 과거 사례를 기반으로 이번 영화도 한국에서 흥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로라는 마무리하며 덧붙였습니다. 감독님이 단순히 직감만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관객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영화에 열정적이고 반응을 공유하는 적극적인 참여자들이에요. 이런 환경은 우리의 영화가 성공할 가능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모두의 발표가 끝난 뒤 저는 결론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독님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한국은 단순히 시장 규모로 평가할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전략을 회사 차원에서 설득력 있게 전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저는 한국 시장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독님이 왜 이토록 강력히 한국을 최초 개봉국가로 주장했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준비한 끝에 저희 팀은 한국을 최초 개봉국가로 선정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감독님께 보고드린 뒤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한국 개봉 준비에 나섰습니다. 한국 관객들의 취향과 소비 성향에 맞춘 마케팅 전략을 새로 수립하며 기존의 미국과 유럽 중심의 홍보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했어요. 배우들이 직접 한국 팬들에게 전하는 인사 영상을 제작하고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빠르게 반응을 얻기 위한 콘텐츠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시사회 역시 특별한 경험이 되길 바랐습니다.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행사장을 꾸미고 K-팝 아티스트와 협업해 특별 무대를 선보이기로 기획했습니다. 한국 관객들이 영화와 행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모든 디테일에 신경을 썼죠. 드디어 개봉일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감독님과 주요 배우들과 함께 한국으로 향했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믿기지 않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공항에서 우리를 환영하며 열광적으로 맞아주었어요. 배우들도 이 같은 환대를 처음 겪는 듯 눈이 휘둥그레졌고 저 역시 감격스러워 순간 울컥했습니다. 시사회는 그야말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관객들의 몰입도는 놀라울 정도였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자마자 터져나온 박수 소리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영화의 첫 공개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축하 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감독님께서 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에밀리, 이번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당신과 팀원들이 제 의견을 반영해줘서 이런 멋진 결과를 만들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독님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독님, 처음엔 걱정도 많았지만 한국에서 개봉한 뒤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감독님 덕분에 저희도 새로운 배움과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독님은 이어서 한국 관객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한국 관객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았고 시사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만난 사람들 역시 인상적이었어요. 인터뷰어와 MC들은 제 영화 철학과 내용을 깊이 분석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배우들조차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의 팬들은 물론이고 시설, 음식, 고유한 문화까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 관객들이 보여준 사랑과 열정이 이 모든 성공의 시작점이 되었음을 실감했죠.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축하 자리를 마치고 저희는 미국으로 돌아와 각주를 돌며 개봉 기념 시사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성공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직 시사회를 돌지 않은 다른 개봉 국가들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영화는 손익분기점을 훌쩍 넘어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한국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한국 관객들이 보여준 열정과 사랑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 영화를 보신다면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화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헐리우드의 발전을 위해 영화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피땀 어린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영화들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곧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영화가 주는 힘은 이렇게 사람들을 이어주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부쩍 날씨가 추워졌죠? 추운 날씨 속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제품들을 태그해두었어요. 특히 화면을 자주 보고 있는 저는 루테인으로 눈 건강을 항상 챙긴답니다. 여러분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눈 건강, 몸 건강하게 한국인의 자긍심으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